자,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을 보는 눈을 깊게 가지고 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걷어낼 수 있고 FOMC 그리고 뜻밖의 또 금투세 폐지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 관련해서 저희도 오늘 이 주주총회 시간에 두 가지 안건 모두 다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잘 또 시청을 해주시면서 토픽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관련 이슈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김민성, 박철순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 미국 대선에 대한 브리핑도 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도 두 가지가 모두 다 이 내용이니까 바로 주제로 들어가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자, 미국 대선입니다. 정말 올해 초부터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낮게 한 그 원인이 바로 미국 대선인데 이제 투표까지 하루 남았고요. 결과를 만나보기까지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번 주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텐데 이번 주에는 또 FOMC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의 움직임, 이 대선과도 또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대선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님, 드디어 미국 대선 치러집니다. 네.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당선자가 있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일단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이번에 좀 트럼프 대통령 후보한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같이 대선에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한번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공화당에 대한 우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좀 결과는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 때문에 아마 내일은 트레이딩 관련된 기업들이 누가 우세하니 이슈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들쑥날쑥 수 계속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금 뒤에 이제 토픽 종목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섹터인지 조금 더 깊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FOMC도 다가옵니다. 금리 인하가 추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 여부에 따라서 혹은 폭에 따라서 시장이 충격을 받거나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증시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해리스랑 좀 반대의 영향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지금 될지 안 될지 여부를 먼저 걱정하기보다는 어차피 추세가 방향이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쓴다라고 한다면 성장주 쪽을 계속 놓지는 않아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당장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선의 어떤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앞서 이제 김민성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일비할 수 없습니다. 예. 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 소중한 돈을 베팅하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해리스 트레이드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에 어떻게 발을 맞춰서 단기의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험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공통수혜주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두 후보 누가 당선이 되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아서 눌려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지금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금 성장과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섹터를 일단은 공략을 하시는 게 이번 주에는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누가 당선이 될지 가셔가 됐을 때 그때 수혜주들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왜? 이게 대선 후보가 정해지운 다음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당선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 보통 미국 지수라든지 글로벌 지수들이 좀 올라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오르고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긴 시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섣부르게 누가 당선될 것이다 하고 잡는 것보다는 정해지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FOMC 쪽 이슈가 어떻게 보면
보면 불확실성이 큰 미국 대선 이슈에 조금은 먹힐 수 있다라는 이번 주 전망을 내어주셨고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베팅하듯이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대선 결과 흐름들 분위기 보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듣기에는 두 분이 약간 대선을 대하는 온도가 조금 나뉘었거든요. 종목에서도 그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이 나왔고요. 한전 기술이 나왔습니다. 종목에서도 약간은 분위기가 나뉜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많이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이제 대선에 승리를 한다면 우리가 그때 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좀 심화가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워낙 이제 사이가 안 좋긴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워낙 좀 공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중 갈등이 이어졌을 때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시세가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규제에 대해서 수출 카드를 또 한 번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기차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히토류 이제 원자재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95% 가량 이제 중국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광산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수출에 대한 규제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라든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산업 성장 자체가 좀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에서는 히토류를 대체하는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단은 페라이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좀 강한 시세를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관성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대선 관련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렇게 히토류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반대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박철수 매니저님께서는 방금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느 쪽이 돼도 상관없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전 쪽을 주목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공약 쪽에서는 원전을 더 밀겠다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원전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트럼프 후보라든지 해리스 후보 모두 다 지금 군비를 증강하는 데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원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안입니다. 에너지원이 대안인데 지금 이 얼마나 많은 전력들이 지금 필요합니까? 이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에서도 엄청나게 먹고 있지만 지금 이 AI가 계속 우리 생활 속으로 적용이 되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SMR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원전 같은 쪽으로 전력을 수급받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가장 지금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쪽에서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선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 쪽에 어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주가 따라낸다고 한다면 한전기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설계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체코 리스크가 완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들어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체코가 이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 프랑스 쪽에 쪽에서 이 체코에서 국내 이 원전 쪽에다가 이 문제가 좀 있다. 이원 입찰은 조금 불공정하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기각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일단 단기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이 된 상태고 내년 본 입찰인 3월까지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원전주 중에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던 종목군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전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해리스는 친환경 쪽으로 더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워낙 이런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원전 쪽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공통 수혜주로 꼽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한전 기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탑픽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주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니온 머티리얼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20년 대선 때도 마이너스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히토류 관련주 반사수에 과거에도 있었다, 앞으로도 기대해보자라는 흐름 나와 있고요. 또 오늘은 121선 다시 넘어가 주자 기대했는데 작년엔 7,000원이었는데 라고 합니다. 지금 2,300원인데요. 과연 작년 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볼게요. 미얀마 내전, 무장단체가 히토류 광산을 장악했다, 슬슬 올라가야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까지 올라와 있네요.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18일부터 꾸준히 사고 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또 재무제표 보고 깜놀, 부채가 이 정도면 올해도 적자 나면 안 될 텐데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다음 장 열어주시죠. 네, 다음 장은 미대선 때는 항상 6,000원이었어. 121선 터치하면서 매물대 소화하면 올해도 6,000원까지 쭉 열려있다, 이렇게 희망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과연 6,000원 터치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전기술 토론방 함께 입장해 보시죠. 네,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됐고 타당성 조사 MOU 체결했다 올라와 있고요. 체코 이야기 있네요. 이의제기 기각됐잖아, 이제는 네덜란드부터 핀란드까지 가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됐으니 더 뻗어나가자, 기대감 올라와 있습니다. 블록딜 때 빠진 거는 회복해야지라는 내용도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1월에 블록딜이 있긴 했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열어주시죠. 네, 대선 테마주는 선거날 다가오면 급락 나옵니다. 항상 주의라고 하는데 과연 그 다음에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전 건설 타당성 평가는 무조건 한전기술이 수행한다라고 기대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열어주시죠. 네, 안정적인 박스권이다. 8월부터 이렇게 63,000원에서 72,000원 그 사이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뒤에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선 관련주로 엮이는 순간 본질적인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가격 전략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먼저 보죠. 일단은 트럼프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고 바라보신 건데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2,320원인데 네. 차트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일단 대선 끝나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방송 룰상 이제 먼저 편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토방 주주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시세를 타면은 좀 강한 시세를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950원대에서 6,000원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라이트 관련돼서 테슬라가 언급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2,500원대에서 7,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한번 시세를 타면 원웨이 상승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상 대선이 끝나고 나서 증시가 반등이 이어진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웨이로 좀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인 3,5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추후에 돌파하고 나서 2차 목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우리가 깨트리면 반드시 좀 손절을 잡고 나서 타점을 다시 한번 고려하거나 리스크를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한다라고 좀 접근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미국 대선 이후로는 거의 지금 가장 저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손절가를 조금 더 짧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2,000원까지 바라보시고요. 목표가는 원웨이 상승 가능하다, 3,500원 바라본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전기술로 가볼 텐데요. 63,000원에서 72,000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종가가 67,000원대거든요. 딱 중간 정도입니다. 이제 네.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분석 함께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 리스크가 해결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전이 진행했던 컨소시엄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게 바로 한전기술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앞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좀 더 원전주가 좀 공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힘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최근에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전략, 박스권 저점 매수, 그다음에 고점에서 저항 나올 때는 매도를 반복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이 대선 이후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최근 한 1년 정도 가장 큰 매물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거리에서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으로 잡으면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로 이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잡았습니다. 6만 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 가까운 주가까지도 올라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입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